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혈관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나 병원에 가면 심장 초음파나 뇌혈관 촬영 같은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은 이미 조용히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병원비도 들지 않는 아주 단순한 생활 처방으로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3,000원, 서울에서 커피 한 잔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믿기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그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3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 가운데 70% 가까이는 이전에 어떠한 진단이나 경고도 받은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가족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졸중은 큰 증상으로 한순간에 찾아오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가 이어져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거나 잠이 얕아져 밤중에 자주 깨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간부터 잘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몇 달 뒤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큰 혈관만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심장, 간, 신장, 손끝 발끝까지 수백만 갈래의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바로 생명의 골목길입니다. 고속도로가 멀쩡해도 골목길이 막히면 그 끝에 있는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포는 굶주리고 뇌세포는 퇴화하며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둔해집니다. 문제는 모세혈관은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열이 나지도 붓지도 않습니다. 단지 점점 더 피곤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기억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노화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먼저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늙음을 멈출 수는 없지만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약도,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매일의 식탁과 생활습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양심을 따라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관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는 주방의 불판입니다. 불판에 기름때가 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올려도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불판을 새로 사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때를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닦아내는 일. 둘째, 불을 너무 세게 하지 않아 태우지 않는 일. 셋째, 요리가 끝날 때마다 가볍게 닦아 다음 요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기름때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 찌꺼기와 칼슘 찌꺼기, 그리고 활성산소가 만든 염증입니다. 그것을 부드럽게 녹여 흘려보내야 합니다. 과열에 해당하는 것은 지나친 스트레스, 과식, 고염식 같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볍게 청소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과 물의 습관입니다. 이제 당신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때를 녹이고 어떻게 불을 낮추며 어떻게 매일 청소할 수 있느냐고. 답은 단순합니다. 9가지 보물식품과 5가지 황금 원칙을 생활 속에 담는 것입니다. 레몬과 계피, 체리와 사과, 키위와 포도, 당근과 케일, 민들레와 견과류, 그리고 불에 달구지 않은 들기름. 여기에 과일은 식사 전, 채소는 몸에 맞춰, 기름은 생으로, 물은 자주 조금씩, 소금과 단맛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5가지 원칙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혈관에서 시작해서 혈관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이 깨끗하다면 단돈 3,000원짜리 과일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당신에게 혈관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것을 다시 붙잡는 날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뇌졸중이라는 두려움을 멀리하며 남은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자신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9가지 보물식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식품들이야말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식품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혈관의 청소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레몬 속에는 천연 유기산과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이 유기산은 혈관벽에 붙은 딱딱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 밖으로 내보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레몬물을 마신 노년층에서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쪽을 짜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뒤에는 맹물로 가볍게 입을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보물식품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신료지만 단순한 맛을 넘어서 혈관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계피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벽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아주대학교 연구팀은 계피 추출물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동맥경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특히 손발이 차고 혈압이 불규칙한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사용법은 말린 계피 2-3조각을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하고 간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물식품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뇌세포의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엘라기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세포의 퇴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희대학교 연구에서는 체리 추출물을 섭취한 환자들의 운동 능력과 기억력이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체리를 생으로 먹거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체리 주스를 오후에 마시면 됩니다. 신선한 체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이나 건조된 것을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보물식품은 키위, 포도, 사과입니다. 이 세 가지는 황금 삼총사라 부를 만합니다. 세 가지 과일 모두 간을 돕는 효소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혈중 지방을 줄이고 포도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키위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사용법은 아침에 사과 1개, 오후에 포도 1줌, 저녁 식사 30분 전에 키위 1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을 식사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밥과 우유, 곡물과 함께 먹으면 발효가 일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보물식품은 냉압착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들기름을 불에 달구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히려 나쁜 성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용법은 샐러드에 들기름 한 큰술을 뿌리거나 데친 채소에 가볍게 묻혀 먹는 것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두운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1-2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보물식품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흔한 채소이지만 혈관 건강에서는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는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혈관벽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칼슘과 미네랄이 들어있어 뼈와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국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당근을 먹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25% 낮았습니다. 사용법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당근 1개를 갈아 즙을 내어 마시는 것입니다. 위가 약한 분은 처음에는 섬유질을 걸러내고 익숙해지면 섬유질까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보물식품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관벽을 강화해 파열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케일 속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소화와 면역,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은 사과나 배와 함께 즙을 내어 마시면 쓴맛이 줄어듭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살짝 데쳐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한은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일정한 양을 유지하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8번째 보물식품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간 회복과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민들레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돕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국립재활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민들레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환자들의 간 수치와 혈당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용법은 말린 민들레 잎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봄철에는 생잎을 데쳐 나물로 무쳐 먹는 것입니다. 다만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밤에는 피하고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보물식품은 호두와 아몬드 같은 생견과류입니다. 이들은 뇌의 영양제라 불릴 만큼 뇌와 혈관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오메가3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사용법은 하루에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에 절이거나 볶은 것이 아니라 생견과류를 먹는 것입니다. 흡수를 높이려면 6시간 정도 물에 불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9가지 보물식품은 값비싸지도 않고 찾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혈관은 깨끗해지고 기억력은 또렷해지며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습관으로 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보물식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실천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4가지 주범을 피해야만 혈관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과일은 식사 전 30분에 먹는 것입니다. 과일은 천연당이 많아 소화가 빠릅니다. 그런데 밥이나 고기,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윗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건강을 위해 사과와 오트밀, 우유를 한꺼번에 먹는데 이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조합입니다. 과일은 과일끼리 단순하게 그리고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와 멀리 떨어진 간식 시간에 드셔야 가장 편안하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채소는 몸 상태에 맞춰 조리한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건강한 분은 생채소를 그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은 생채소의 거친 섬유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즙을 내고 고운 채로 한 번 물러 부드럽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섬유질을 늘려 장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채소는 몸에 좋지만 무조건 날로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몸의 상태에 맞게 단계적으로 늘려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기름은 불에 달구지 않고 생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이라도 불에 달구면 나쁜 산화물질로 변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줄이고 데친 채소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기름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에 달구지 않고 생으로 적은 양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은 물은 자주 조금씩 맑게 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혈액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쉽게 막힙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 종일 꾸준히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오전과 오후에 2~3컵씩,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가 놀라 소화가 방해되니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5번째 황금 원칙은 소금과 단맛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짜고 단 음식은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단맛이 당길 때는 사과나 대추 같은 자연의 단맛으로 입을 달래야 합니다. 단맛과 짠맛을 줄이면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다시 적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음식이 더 맛있어집니다. 이 5가지 황금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혈관은 점점 깨끗해지고 기억력은 또렷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야 할 4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이 주범들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접하는 음식 속에 숨어 있어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주범은 수돗물과 무기칼슘입니다. 많은 지역의 수돗물은 경도가 높아 녹지 않는 무기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칼슘은 혈관벽에 쌓여 석회화된 플라크를 만듭니다. 주전자 바닥에 하얗게 남는 찌꺼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혈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수된 깨끗한 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은 과일과 채소에서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범은 튀김기름과 과도한 소금,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활성산소입니다. 튀김 음식, 짠 음식, 잦은 불안과 긴장은 모두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금과 튀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세혈관 경화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볶은 참기름을 매일 사용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이 고온에 달궈지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소시지, 통조림 같은 음식들은 소화된 후 혈관벽에 점액질층을 형성합니다. 이 점액질은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에 잘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 점액질이 끈적한 혈액을 만들어 말단 혈관까지 흐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범은 나쁜 지방입니다. 동물성 기름, 닭껍질, 여러 번 사용한 튀김 기름은 모두 트랜스 지방을 포함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살 할머니는 튀김을 드시지 않으셨지만 매일 나물과 국에 볶은 참기름을 넣어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경화가 진행되고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숨은 주범을 매일 드셨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범은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범을 피하고 보물식품과 황금 원칙을 더한다면 혈관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지키는 보물식품과 황금 원칙,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주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하루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신다고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하루 종일 물을 잊고 커피나 차만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갈증이 날 때 한꺼번에 큰 컵으로 들이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런 방식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수분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면 이미 혈관은 끈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이 마르기 전에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오전과 오후에는 2~3컵씩 나누어 마시고 저녁에는 잠자기 2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물의 질도 중요합니다. 주전자 바닥에 하얀 찌꺼기가 남는 물은 혈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수된 깨끗한 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식단 시나리오입니다. 아침마다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미리 일주일 식단을 짜두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은 레몬물과 당근 주스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보리밥과 데친 채소, 저녁에는 현미밥과 생선, 그리고 키위 1개로 마무리합니다. 화요일은 레몬물과 케일 사과 주스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메밀국수와 채소, 저녁에는 잡곡밥과 두부, 그리고 포도 한 줌을 곁들입니다. 이렇게 요일마다 기본 틀을 정해두면 매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반복할수록 몸은 새로운 습관에 쉽게 적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과일은 식사 전에, 기름은 생으로, 채소는 몸 상태에 맞게, 물은 자주 조금씩. 이 4가지만 지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세 번째는 주방 운영의 디테일입니다. 건강한 식탁은 장보기에서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필요한 채소와 과일, 생견과류, 냉합착 들기름을 준비해 두십시오. 장을 볼 때는 미리 작성한 목록을 보고 불필요한 가공식품을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도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칸에는 과일과 채소를 두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우므로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며 2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과류도 한 번에 많이 꺼내두지 말고 하루 분량을 작은 통에 담아두면 과식하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루틴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과 휴식입니다. 혈관은 근육이 움직일 때 펌프질되어 더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습관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집 주변을 가볍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숨이 약간 가빠지고 땀이 살짝 맺힐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하루에 5분씩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얕은 잠은 혈관을 쉬게 하지 못합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을 어둡게 유지하며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5번째는 실패를 막는 질문과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자주 하는 분은 밖에서 어떻게 실천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외식 자리에서는 기름진 메뉴보다 구이와 찜을 고르고 과일은 집에 와서 따로 챙기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레몬물이 너무 시어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몬 양을 줄여 4분의 1쪽만 사용하거나 꿀 한 방울을 넣어 시작하면 됩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체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려 먹는 방법을 꼭 지키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가장 오래 갑니다. 아침마다 레몬물 1컵, 점심 전 사과 1개, 저녁 전 키위 1개, 오후에 견과류 1줌, 여기에 하루 30분 걷기와 충분한 수면. 이것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무엇보다 피곤이 줄고 기억력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는 쉽게 알려주지 않는 혈관의 비밀과 9가지 보물식품, 5가지 황금 원칙,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전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레몬물 1잔, 당근과 케일 주스 1컵, 생 들기름 1 작은술, 과일은 식사 전 30분, 생 견과류 1줌,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와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이 단순한 조합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지키며 수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약을 손에 꼭 쥐고 불안해하던 분, 검사 결과에 눈물을 흘리던 분,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다시 활기를 찾은 분들까지.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값비싼 보약이나 최신 의료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작은 습관, 그리고 매일의 꾸준함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환자분은 매번 건망증 때문에 조기 퇴직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물, 점심 전 사과 1개, 저녁 전 키위 1개를 습관으로 삼으신 지 석 달 만에 표정이 환해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광주에 계신 70살 어르신은 평생 참기름을 볶아 드셨는데 이를 끊고 냉합착 들기름으로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내일 아침 레몬물 1컵을 마시겠다. 나는 오늘 저녁 전에 키위 1개를 먹겠다. 나는 이번 주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정해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부탁은 이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배우자, 형제, 또는 매일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조용히 혈관 막힘의 위험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실천을 결심하신 분들은 사시는 지역과 나이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한 줄 약속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십니다. 나는 매일 과일을 식사 전에 먹겠습니다. 나는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은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글로 남기면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몸은 그 약속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눕지 않고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현실적이고 따뜻한 방법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자녀에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아침 햇살을 맞으며 스스로 걸어나갈 것인지 약에 의존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레몬물과 과일로 몸을 깨우며 활력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고 총명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